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11시쯤 되었을 때는 다시 또 파란불로 돌아서겠구나, 이런 우려감이 조금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직전 저점하고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낙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제 제가 30분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차트 흐름은 30분 봉상 21선, 이 황금선을 넘어섰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무려 1.2% 상승이 나왔고, 모처럼 오늘은 양시장이 맑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 업종은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또 수소 관련주들, 이런 업종도 강세를 보여줬었고, 이쪽 업종들은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강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업종들은 제가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닥 1%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인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6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수급은 정규장 3시 30분까지 동시효과까지의 수급이고, 혹시나 6시 이후에 조회를 했을 때는 시간의 수급까지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수급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은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주도를 했던 것이 기관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외국인의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상당한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모처럼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한 달 기준이거든요. 현재까지 외국인은 한 달 내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도 한 달 내내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만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도 모처럼 상승이 나왔었죠. 또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이쪽은 시장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현대로템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CS윈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제는 다행히도 미국 증시에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꽤나 큰 음봉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 S&P 500은 0.2% 하락이 나왔었고, 나스닥은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5% 하락이 나왔죠. 자, 일단 나스닥을 보면 물론 장중에 윗꼬리를 조금 달고는 있어도 그래도 121선에서 지지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금요일날 있을 중요한 이슈가 있죠. 잭슨홀 미팅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내 증시도 오늘은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락이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재차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오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발표치가 45포인트가 나오면서 이게 지난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지난 코로나만 제외한다면 거의 13년 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 당시 이후로 최저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변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주식적인 측면을 본다면 1년 동안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정말 길고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게 썩 경기가 좋지도 않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이번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뺐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평균적으로 13개월 뒤부터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잠깐 역전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몇 주째 역전이 돼서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확실히 경기 침체는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고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은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6월달에 국제유가가 130달러 가까이 형성을 하고 한때는 85달러까지 두 달 사이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였어요. 다시 유가가 조금씩 크게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 지목이 되는 것이 어제 사우디에서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 이게 다시 한번 유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제유가의 추이를 보시면 어제만 3.7% 상승이 나왔고 거의 94달러 근처까지 또 이른 시간 내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산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감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유가는 뛸 수 있고 또 하반기쯤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산 여부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보다는 연말에 에너지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의 리스크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변 시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방산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일단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번에 폴란드 수주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업됐다면 이번에는 모로코 정부하고 K2 전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 뒤에 다시 두 번째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주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8월 달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이번 정부 내에서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관련 업종으로서 원전 관련주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높은 상황이고 오늘 16%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산 관련주들이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도 물론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로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 개의 종목을 관심을 가지되 오늘 큰 시세가 분출되었던 현대로템을 제외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5년치 일감을 다 채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오후장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로 우리가 접근할 때 LNG 선박을 만드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또 기자재 관련주들 그쪽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주는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또 이걸 확실하게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건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조선 선박에 있어서는 저가 수주가 가능했었다면 최근 LNG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받침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신규 LNG선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서 1년 만에
무려 26%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 만큼 조선주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선별해 보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 오늘 폴더블 폰 사전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어요. 전장인 플립 3 모델에 비해서 같은 기간 내에 5만 대 이상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되었고 목표로 했던 1000만 대까지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인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힌지를 만드는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오전장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는 단순히 출시 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 판매량이 과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나오고 있고 순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얼마나 더 크게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거든요. 일단 파인테크닉스는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KH바텍은 5.5%, 두 종목 모두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양호한 사전 판매량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주가의 흐름도 조금은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오늘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하락장에서는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에 따라서 타 업종 대비 조금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조금이나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을 안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때문에 최소한 특히 이번 주까지만 조금은 시장을 관망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고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었던 연말이나 내년쯤에 찾아올 수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